저는 블로그의 이 원리를 이용하여 사업주 대표님 500여 분 중 99.9%를 상위 노출시키고 매 기수마다 60% 넘게 강의 기간 중에 문의와 매출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로그를 3개월은 해야 상위 노출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 매일 1일 1포스팅 해야 한다. 또는 블로그를 성장시켜야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될까요? 그리고 내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블로그의 본질적인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지 못할 경우 상위 노출도 그렇고 우리가 문의와 매출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로그는 블로그 메커니즘만 잘 우리가 지키셔도 지금 막 만든 블로그의 첫 글로 상위 노출도 가능하고 문의와 매출로도 연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주 대표님들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조회수를 높이는 상위 노출에만 포커싱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을 부르는 상위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위 노출 방법이 사업주들에게만, 대표님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블로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조회수, 방문자 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은 모든 블로그의 상위 노출에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이나 독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블로그를 검색해 볼까요?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궁금해서 블로그를 우리가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관심사 위주로 독자에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블로그는 고객이나 독자가 직접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분당 순회동에서 내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대표님이 블로그 글을 작성하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순회동 공유 오피스와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제목에 키워드 하나도 없이 그냥 쓰시면 이 글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키워드가 검색을 하게 도와주는 열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는 블로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것만 한다고 상위 노출 된다면 상위 노출 안 될 블로거들은 없겠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전략만 꼭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키워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쓴 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에 키워드가 없다면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입니다. 키워드가 없다면 그냥 나만 보는 글이거나 아니면 이웃들만 보는 블로그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키워드라는 것은 검색자인 고객이나 독자와 또 내 블로그를 연결해주는 다리,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리가 없으면 서로 커넥트가 절대로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꼭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네이버 봇이 그 키워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해요. 앞에서 키워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제목에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본문에 그 키워드가 보여야 해요. 내 블로그 포스팅이 이 키워드에 맞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에게? 네이버봇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량의 키워드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어뷰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없다면 키워드에 맞는 글이 아니라고 네이버봇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하게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개수일 수도 있고 또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 블로그 글이 그 키워드에 적당한 그림을 네이버봇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네이버봇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블로그 글을
키워드별로 순위를 매겨서 정렬시켜주는 일들을 해요.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블로그 글이 포스팅 될 때마다 그것을 정렬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정렬을 해주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블로그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즉, 잘 쓴 글은 1위부터 순서를 매겨서 계속 우리가 올려주는 거죠. 1위부터 7위까지를 일반적으로 상위 노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이버봇이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로직에 맞춰서 순위를 매겨서 상위에 올려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네이버 로직에 맞는 글을 쓰면 우리가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즉, 순회동 공유 오피스라는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 지금의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는 글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것의 연속성이에요. 네이버 로직에 맞는 글을 쓰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로직에 맞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C랭크 로직과 다이아 로직, 그 두 가지 로직을 맞춰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C랭크 로직은 글의 출처를 따진다는 거예요. 즉, 블로그 지수가 좋다면 조금 더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하지만 블로그 지수가 낮거나 지금 막 만든 신생 블로그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이아 로직이라는 그 로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이아 로직은 그야말로 글의 출처에 집중하는 그런 로직이에요. 글을 잘 쓴다면 상위 노출시켜준다고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블로그 지수가 조금 빠져도, 조금 떨어져도 신생 블로그라도 사용자가 선호하는 글이라면, 그 키워드에서 요구하는 글이라면 상위 노출시켜준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든 블로그로도 우리가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모든 키워드가 다 쓰면 상위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워드마다 약간의 급수, 굉장히 많은 급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누구나 글이 좋다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도 있지만, 경쟁이 많고 어려운 키워드 또는 마케터들이 또는 대행사들이 많이 쓰는 키워드인 경우에는 블로그의 출처가 좋고 우리가 글이 좋아야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골라서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 블로그의 능력이, 내 블로그의 지수의 능력이 커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서 쓰시는 것이 그야말로 상위 노출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 키워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왜 서브 키워드가 나왔냐면 제가 앞에 드렸던 설명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전략인데요. 그것은 한 가지 카테고리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패션, 미용, 음식 리뷰,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글들을 하나의 블로그에 쓰게 되면 블로그가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아요. 한 가지 카테고리로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해서 블로그를 그 카테고리에 단단하게 우리가 해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패션에 관련된 일을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만들었고 블로그 포스팅의 개수도 같고 또 블로그의 퀄리티도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되는데 어떤 블로그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마 후자인 경우,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의 글을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인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내 사업의 한 가지 카테고리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도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야지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가 알아서 알고리즘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단단할수록 상위 노출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상위 노출이 꼭 중요한 것일까? 라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 되어서 조회수,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구매 전환이 일어나서 매출과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거에는 조금 그 연관성은 조금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순회동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인 경우에는 순회동 공유 오피스나 분당 공유 오피스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 경우에 검색량은 작지만 상위 노출이 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사무실을 찾는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달 검색량이 좀 작기 때문에 조회수나 하루 방문자 수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블로그를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대표님들은 간혹 순회동 맛집 또는 순회동 횟집 그런 키워드를 쓰셔서 방문자 수, 구독자 수를 좀 늘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과연 그 맛집이나 횟집을 찾는 고객들이, 독자들이 내 고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카테고리의 글을 쓰는 경우에는 설사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 블로그의 단단함을 조금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아니라 내 사업 전략 키워드로 우리가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사업주분들, 대표님들에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상위 노출을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위 노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 마케팅의 전체 난이도를 볼 때 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만에 제대로 키워드를 적용해서 상위 노출되는 법을 배우면 4일차 만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은 상위 노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의 최종 목표가 상위 노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중고 자동차나 인테리어, 치과, 부동산 등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수십만 원에 넘는 객단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고객이 상위 노출된 글만 읽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30이 내려가서까지 글을 읽게 되기 때문에 상위 노출보다는 컨텐츠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콘텐츠야말로 내 사업의 구매 전환을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 노출 또한 구매 전환을 이끄는 도구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구매 전환을 이끄는 열쇠는 상위 노출과 콘텐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500여 명의 대표님들에게 강의 초반에 이 내용을 굉장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약간 셋업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사업의 고객이 누구인지, 내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니즈를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내가 가진 사업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듬고 그런 과정에서 블로그에 담아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내 사업장의 블로그에 더 끌어들일 수 있고 구매 전환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전략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네이버 봇을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는, 네이버 봇에게 맞는 글을 써야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그 블로그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블로그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위 노출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이용해서 문의와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에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팔리는 마케팅의 민우아였습니다.